자, 또 시 하나 볼게요. 가을에는 최영미 선생님께서 쓰신 건데 아주 손쉽게 썼어요. 쉽게, 읽기 쉽게. 그냥 연서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인데, 저희보러 애들 공부하면서 좀 쉬어가라고 저희한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닌데 미칠 듯 그리워질 때가 있다. 파란 손으로 가지런히 풀어놓는 뭉게 구름도 아니다. 양떼 구름도 새털 구름도 아니다. 아무 모양도 만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찢겨지는 구름을 보노라면 내가 그를 그리워한 것도 아닌데 그가 내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은 뭉게구름, 양떼구름, 새털구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름을 씻을 때 꼭 인터넷 같은 찾아보셔서 이 구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이질적으로 쓸 수 있고요. 별자리도 찾아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 많아요. 생소한 것들. 그런 걸 끌어다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구름이 왜 하늘에 무엇 때문에 떠 있을까요? 구름이 떠 있는 이유 간단하게. 구름이 떠 있는 이유. 바람이 밀고 다니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전번 시에서 나왔습니다. 구름이 떠 있는 이유. 아직 다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어요. 오, 그 새로운 발상 좋네요. 전 좋아요, 그거. 가벼워서. 그거야 누구보다 다 알죠, 그거.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러거든요. 이 구름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얼음덩어리 아니면 수증기로 이루어졌거든요. 물을 입자예요. 그 입자가 어느 정도 곱냐면 100분의 1mm입니다. 100분의 1mm에서 구름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이것들이 충돌하면서 어떤 기압과 기압, 구름과 구름과의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서 거기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으로 드린다면은 번개는 왜 칠까요? 번개. 번개는 구름끼리 싸우니까요. 맞습니다. 네, 전기 맞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치는 이유는 질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거 아시면 정말 신비롭죠? 네, 신비롭죠. 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하듯이 쳐주는 거네요. 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공기 중에 질소를 그죠. 퍼뜨려서 식물이 그걸 가지고 영양분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또 이제 지상에서는 농부님들은 수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질소 요소비료를 줘요. 네, 근데 사실은 요소비료보다는 요소는 키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합비료라고 그걸 줘요. 그거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인성분이 많아요. 인성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농작물 하시는데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뭉게뭉게 피어나 양떼처럼 보여 새털처럼 가지런히 접히진 않더라도 유리창에 우연히 편집된 가을처럼 한 남자의 전부가 가슴에 묵을 밝힐 때가 있다. 맞습니다. 유리창에 우연히 편집되는 것은 편집한다는 것은 의도에 맞게 고치거나 이제 새롭게 꾸미는 거잖아요. 우연히 가을이 편집되듯이 유리창에 싹 낙엽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제 이런 모든 구름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무작정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여성 선생님들은 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를 써서 그러는가, 어떤 장면을 보면 울컥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다른 사람들 어떤 영상 편지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오늘처럼 곱고 투명한 가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문턱을 넘어와 엉금 그가 내 곁에 앉는다. 그럴 때면 그만 허락하고 싶다.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 곁에 키를 낮춰 눕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낭송시입니다. 이것도. 예, 낭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때로는 파격이 필요하다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파격이라는 것은. 관념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파격이라는 거. 국가로 말하면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자를 보면, 파격할 때 파자를 보면은요, 돌석자에다가 그 껍질을 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돌을 쪼아서 벗겨내는 거고요, 파자가. 격자는 뭐냐면은 나무 목에 이 격식을 바로잡을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관계나 격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파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파격도. 이유가 없으면은 이 파격이 때로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돼버렸을 경우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파격도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그 주문을 써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써먹었던 것들을 한번 쭉 써온 겁니다. 한번 몇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에게도 공의의이 필요하다. 왜? 바람은 쉬는 날 없이 뛰어다녔으니까. 바람에게도 공의를 좀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곧일수록 힘을 내셨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화장지가 줄어들었다. 자꾸 먼저 간 친구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화장지가 내 친구도 진짜 친구도 기지만은 그 미리 끊어 쓴 그 화장지들 그게 생각나는 거죠. 네, 그를 사람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한동안 구름을 덮고 살았다. 하늘이 푹신했다. 난을 치듯 향기를 그렸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다. 궁금증이 쌓여간다. 골방이 깊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샴푸가 모든 거품을 버렸다. 그 후로 구름이 내 머리에서 자라났다. 좋은 것 같았죠? 읽을수록? 네, 제가 쓴 겁니다, 이거. 사라진 키스 온도가 그립다. 내가 나이 든 것일까?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좀 그게 횟수가 좀 줄어든다 보죠. 네. 틈이 생겼다. 이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예상해야 된다. 검정 비닐봉지가 날아다닌다. 내 몸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 이랬습니다. 제가 좀 쓴 건데 좀 중요하다고 좀 독창적이다고 한 거 가지고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독창적인지 안 독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필요한 시 한 편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향입니다. 묵향은 먹냄새죠. 네, 먹냄새. 벼루에서 부화시킨 날에 하얀 꽃이 피었다. 부화시킨다는 알을에서 그 병아리를 깨는 거잖아요.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루에서 하얀 꽃이 피운 거예요. 마모된 자리에서 피풀의 음으로 채웠다. 마모된 자리라는 것은 벼루를 이렇게 몸에 파였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으로 문지르면 벼루가 패이게 되어 있습니다. 빗불에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어떤 중간 형태라고 그러네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몸 갈아 스민 물에서 서서히 목소리가 자라났다. 먹물에서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꽃이 피었고 말을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 같아요. 노숙을 머리에 꽂고 온 사양노루가 어제와 똑같은 크기의 농도를 껴있고 불씨를 건네는 새벽이. 요거는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노숙을 머리에 꽂았잖아요. 사양노루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가 노숙이 하나 그려져 있는 모양이죠. 네. 어제와 똑같은 크기로 있어요. 근데 불씨를 건네는 새벽은 여명이 밝아 트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늘을 먹고 소리 없이 알을 낳는 스킨다비스 줄기 끝에 햇볕의 발걸음이 멈춘 그 시각 이랬어요.
그늘을 먹고 소리를 낳는 소리 없이 알을 낳는 것은 스킨답서스라고 하죠. 스킨다비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스킨답서스라고 해서 이게 물을 좋아하고 거실 같은 데 키워서 앞전 같은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실 이렇게 만들잖아요. 물만 잘 주면 크고요. 형광등 불빛에서 잘 큽니다. 무장 해제된 그늘 상태로 소파에 누운 평각의 그늘. 무장 해제.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대자로 뻗어 있는 모양이죠. 평각이라는 건 이제 그 각도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예각, 직각, 그 다음에 둔각, 평각 그래요. 예각이라는 것은 90도 이하 이렇게 있으면은 90도 이하. 그 다음에 직각 90도. 그 다음에 둔각 90도에서 180도. 그렇게 되죠. 예각은 우리가 보면 평평한 그런 각도. 네, 이거를 예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마룻바닥이 다 예각이에요. 예각. 저쪽 뒤편을 생각 않는 예각. 네. 그러니까 시 쓸 때는 이런 걸 좀 알아두면 괜찮아요. 네. 너는 왜 90도 뻣뻣하게 그렇게 있느냐? 왜 너는 예각으로 이렇게 누워있느냐? 대자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지적으로 보이려까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봉황의 눈을 깨트리며 날았다. 익숙한 무채색으로 난을 치듯 아침을 그렸다. 이제 여명이 뜨고 이제 아침을 또 그리는 거예요. 향 끝에 끌어당긴 빛으로 불을 놓으면 곱게 두루마기 걸친 묵향. 묵향이 이제 사람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벅저벅 천천히 걸어오고 있죠. 네, 두루마기를 입고요. 단테가 잠시 머무르기로 한 지상은 학원이 검은 호수 속에서 걸어 나왔다. 굳이 단테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단테의 신곡 있죠. 신곡은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런 어떤 사후 세계를 그린 것이 단테 신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단테란 말 안 넣어놨어도 잠시 머무르기로 한 지상은 학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검은 호수 속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 먹물, 벼루, 지금 고인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잘 썼어요. 이 벼루, 먹물을 보고 지금 여기 여기 모든 것을 진짜 있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묵향은 좀 난해하기는 해요, 시가. 난해하기는 하지만 언어 예술로의 미적 구조가 참 깊어요. 참신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때로는 그 생각의 파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금 난해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의 진화를 믿는다면 이 시는 10년 정도 있으면 아마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종소리네요. 우리 종소리를 김성아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종소리 이인주. 멜로디 없는 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수 있나요? 아가, 그것은 바로 내가 종 안에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어떻게 종 안에 있을 수 있었나요? 그것은 이 아비가 너를 그 안에 가두었기 때문이야. 가두다니요, 갑갑해요. 밤마다 포레의 울음소리가 나를 잡아먹어요. 아가, 그래도 견뎌야 한단다. 오직 견디는 자만이 말리박 소리를 거머쥘 수 있단다. 아버지, 가슴이 아프지도 않으세요? 아가, 가슴을 찢으면 무덤이 보이고 무덤을 밟고 서면 종소리가 들린단다. 견디고 견디거라. 소리가 키운 내가 마침내 그 계지거든 저기 저 기다리던 구름을 타고 날아올라라. 이 배을림의 감옥이 나의 것이라면 일승 원음을 얻게 해주세요. 아가, 내가 가둔 건 내가 아니란다. 내가 단 한 번의 울음을 소리 높여 울 적에 대대로 업고 온 종의 몸, 뒤통수의 공명 같은 것이란다. 자, 네.
뭐 담양 인문학과옥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어디 뭐 낭송가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좀 잘하십니다. 이처럼 낭송이라는 것은 낭독, 낭송은 아주 중요해요. 시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시를 제가 그 어떤 활자화된 것을 좀 딱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것을 살려서 존재의 집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그 행위 예술가라고 저는 낭송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멜로디 없는 의미, 그 멜로디라는 것은 뭐 음의 흐름이죠. 예, 리듬, 음의 흐름이에요. 멜로디가 없어요. 없는 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수 있나요? 정말 그 종소리를 땅 치면 세상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종소리가. 이 종소리가 그럼 세상 끝까지 왜 갈까요? 왜 가야 됩니까? 세상 끝까지. 의미가 있어야지. 시끄럽게 몰러 가요.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중생을 구제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세상 끝까지 전도 다 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 세상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종 안에 있기 때문이란다. 종소리 자체, 그 자체가 너도 그 종소리 종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종 안에 있을 수 있었나요? 그것은 아마 이 아비가 너를 그 안에 가두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에밀레종이죠. 에밀레종은 잘 아시지만은 산 아기를 청동 주조할 때 넣고 주조를 해서 그 우는 그 종 소리가 에밀레 한다고 해서 에밀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하고 봉덕사 종이라고도 하죠. 예, 지금 경주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한마디로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음성이에요. 이 종소리가, 에밀레가. 예.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 어찌 보면 원망의 소리예요. 애기들. 가두다니요 갑갑해요. 밤마다 포리오 울음소리가 나를 잡아삼켜요. 포리는 이게 주석을 다뤄놨죠? 아래. 바다에 살고 있는 상상의 동물로 그 울음소리가 끝없이 멀리 난다고 하네요. 이렇듯 주석은 각주를 다룰 때는 아주 간단하게 다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어려운 말을 써놓고 가급적 어려운 말을 안 써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말을 써야 되는데 어려운 막 과학 용어나 또 막 한자를 막 집어넣고 그거를 시보다 각주가 훨씬 길어요. 아니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필요할 때 아주 간단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각주는. 그래도 견뎌야 한단다. 오직 견디는 자만이 말리박 소리를 거머쥘 수 있단다. 참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견디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소리 말리박까지 다 그 소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은 말리박까지 소리를 퍼칠 수 있단다 그 말이죠. 아버지 가슴이 아프지도 않으세요. 가슴을 찢으면 무덤이 보이고 무덤을 밟고 서면 종소리가 들린단다. 견디거라. 소리가 키운 내가 마침내 해지거든. 저기 저 기다리던 구름을 타고 올라라. 뭐 여기까지는 뭐 큰 뜻은 없어요. 읽으면 다 알 수 있고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울림의 감옥이 나의 것이라면, 배울림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예. 배울림은 미늘림, 배울림 있는데요. 미늘림은 밀자로 된 것이고요. 배울림은 그 밑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가 이렇게 툭 튀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상태를 그대로 거저 이용한 거예요. 자연미를 그냥 어떤 건축할 때 그대로 이용하려고 배울림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미늘림은 이런 경우 있어요. 작고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늘어진다면 좀 해도 이게 두께가 좀 조금씩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어요.
어느 도편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절 수리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목수님들 제일 우두머리가 도편수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기둥을 세울 때 위아래가 바뀌면 천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게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기둥을 세울 때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나무가 그렇게 몇백 년 살았는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쓰겠느냐. 나무 밑둥은 투투투 위에 딱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수님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쪽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자연을 그대로 목재도 너무 많이 다듬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이 가공해서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미적인 감각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냥 다듬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하지 말아라.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일승원음을 얻게 해주세요. 일승원음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이 부처님 목소리예요. 일승원음. 부처님 목소리. 아가 내가 가둔 건 내가 아니란다. 내가 단 한 번의 울음을 소리 높여 울 적에 대대로 업고 온 종의봉 뒤통수 공명 같은 것이란다. 그러니까 뒤통수 공명은 멀리까지 네가 아무리 걸어가도 거기까지 계속 울릴 거야. 그런 말입니다. 아주 종소리를 이렇게 깊이 쓸 수 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시는 이제 또 좀 쉬어가는 코너인데 여기는 시조입니다. 제목이 패선이에요. 패선입니다. 끝끝내 오지 않는 신호를 기다린다. 내가 당신 쪽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내 안의 모든 길들은 바다로 출렁인다. 이렇게 수평선과 바다를 가로로 제가 해놨잖아요. 수평선과 바다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모든 길들은 바다로 간다 이랬어요. 내 안의 모든 길만 바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바다에서 종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바다에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말도 지금 안 맞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으면은요, 이미지가 적절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예. 3장 6구밖에 안 되지만은 신선함과 함께 작품 배열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시조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주 좋은 시조 한 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어진 해물을 이제 재구성하기입니다. 유홍초네요. 유홍초는 나팔꽃 같이 생겼는데 아주 적어요. 손톱만 해요. 손톱만 한데 너무 이뻐 이게. 근데 유홍이라는 건 뭐냐면 머무를 유에 붉은 홍이에요. 붉음에 머물다 그 말이에요. 7, 8월에 이제 꽃이 피거든요. 피는데 꽃말이 영원히 사랑스러워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꽃 이름들이 있어요. 유홍초잖아요. 그럼 하얀색 유홍초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홍, 유백초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않잖아요. 하얀색도 유홍초라고 그래요.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일홍, 하얀 백일홍이 있거든요. 하얀 백일홍한테 가서 백일홍 너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멋쩍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담양의 명옥헌 원님 너무 좋아서 저는 거기 수백 번도 더 가봤어요. 안 믿기겠지만은 거기 가면 또 가다가 거기에는 하얀색은 없어요. 그 원님에는 그 입구에 하얀색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얀색 백일홍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예. 그러면 백일홍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 백일홍이라고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꽃이름에도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봄까치꽃이라고 조그마한 봄 시작할 때 너무 이쁘거든요. 접사를 찍으면요. 근데 그걸
개불할 것이라고 할 필요가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 꽃말 그 꽃 이름 짓는 분이 그 씨가 맺히면 거기에 수정을 하고 나면 꼭 개불알 같이 생겼다니 근데 그걸 어떻게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 찌끄만하거든요. 손톱에 한 10분의 1 될 정도밖에 안 커요. 그게 꽃이 한 손톱에 한 10분의 1 주면 5분의 1은 되겠네요. 근데 꽃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런 그 꽃 이름이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저는 또 할미꽃을 볼 때면 할미꽃은 참 숙명적으로 태어나는구나. 아니 태어나자마자 할미가 어떻게 되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꽃님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유홍초입니다. 늦은 고백 앞세우고 영원히 사랑스럽게 별에 닿고자 기꺼이 유홍을 품는 너. 기꺼이는 탁탁하여 기쁘게 마음 기쁘게 유홍 불금을 품는 너 그랬습니다. 불씨 한 줌에 갇힌 노래는 그 불금이라는 것이 불씨예요. 지금 그 숯불처럼 붉어요. 이게 여기서 답은 3, 4, 2, 1입니다. 굳어진 혀를 풀어 곡조에 든다. 곡조라는 음악 가락이죠. 생목숨 불붙듯 하늘 월두록 뛰어내린 나다르 뿐이거니 이랬어요. 여기서 티긋 나달과 디귿 나달을 알을 필요가 있어요. 네,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티귿 나달은 하나하나 따로인 알이에요. 사과 하나, 뭐 감 하나, 셀 수 있는 물건을 단위라는 얘기예요. 나자는 티귿 나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달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의 알이에요. 그러니까 나락, 벼알, 뭐 이런 것을 낫알이라고 해요. 그거를 확실히 아시면은 좋아요. 예.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좀 하니까 왜 다 뻔히 아는 단어를 이렇게 하실 경우도 있대요. 아니 본인은 알지만 다른 분 모르잖아요. 예. 알더라도 또 짚고 가야 됩니다. 예. 뭐 사람이 알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백지장 한장 차이라고 않겠습니까?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뭐 아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시를 읽을 뿐이고 선생님은 그냥 그 들을 뿐이죠. 예. 몰라서 듣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위기에서 또 똑같은 말이라도 또 들으면 또 새롭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나달과 나달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막차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참 얼마나 떨어지기 싫으면 막차까지 보내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한 사람 있죠?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 얼마나 그러면 막차로도 안 보내고 그러고 싶은 이 옛날에 그 연습국 같은데 그 소설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야 거기 가면 몇 시까지 차가 있으니까 9시에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근데 거기는 5시면 차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속는 거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 소설 읽어보면 그잖아. 여자분이 그거 바라고 있었어요. 네, 남자들이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박현님 교수님이나 불러가지고 딱 그랬다는 듯이 지금 웃고 계시네요. 한번 찍어줘야 되겠어요. 박현님 교수님 누구니까. 한번 맞춰내 공개해줘야죠. 어떻게 제 마음이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태양의 피가 내게 다 보일 때까지 쓸쓸한 낙조를 한 품으로 받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피는 불금이죠. 다 보일 때까지 다 받아라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낙조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낙조. 네, 낙조는 뭐냐면은 떨어지는 노루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탁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낙조. 이게 딱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네, 태양이. 네, 그 부분을 낙조라고 그럽니다. 첨삭학입니다. 삼복더이네요. 초복, 중복, 말복을 삼복더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복다름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복날에 먹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반백이 넘도록 살무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했다. 반백은 50이죠. 살무 중심. 아직 방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백이 넘도록 살무 중심으로 걸어는 빼고요. 들어가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파면, 후비면 이렇게 더 좋겠죠. 골 깊은 주름만 엉겨붙을 뿐 뼈마디 쑤시고 기울도록 헌 신발처럼 오래도록 험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헌 신발은 대체적으로 뒷굽이 달아있잖아요. 바깥에 쪽으로 약간 바깥으로 달아있어요. 그러니까 험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한 년을 띄겠습니다. 네, 한 년을 띄야 돼요. 꽉 낀 녹음 옷을 입은 버드나무가, 녹음 옷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녹음을, 꽉 낀 녹음을 입은 버드나무가 저녁으로 높게 숨을 열고 있다. 얼마나 헐떡거리겠어요. 더워서 이 버드나무가. 거기도 한 년을 띄겠습니다. 폭염이 온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정강의 뼈 같다. 정말로 절실하게 썼네요. 치열하게 쓴 겁니다. 폭염이 몸 바깥으로, 살 바깥으로 튀어나온, 드러나는 정강이 뼈 같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지겹고요. 예. 두들겨 맞으면 통증이 바로 살로 스며들지 못하고 직격으로 마른 뼈를 울리듯이 땀으로 범벅되는 몸. 그러니까 이 폭염이 그냥 따위도 엉덩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정강이 뼈를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잖아요. 워카발로 한 대씩 거기 정강이 맞으면 별이 번쩍번쩍합니다. 뼈잖아요. 유일하게 뼈 부분이거든요. 너무 아파요.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버려졌다. 이거는 빼겠습니다. 잔뜩 웅크린 화기 속에 돌아버린 참이처럼. 그러니까 화기는 불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웅크린 화기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참이가 골아버렸어요.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느린 걸음으로 지나가는 군합발. 제가 아까 그 군합발 얘기했네요. 예. 그러니까 더위가 있으면은, 더위가 오면 시간도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적당한 온도가 시간도 빨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좀 사업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 까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시간 안 가잖아요. 예. 정말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군합발이 그냥 딛고 가는 거예요. 막 군합발 소리가. 이 폭염이 군합발 소리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부분 감상이네요. 병아리가 태어날 때입니다. 병아리 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줄탁동시, 줄탁동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줄탁동기나 줄탁동시나 똑같아요. 그 송나라 때 그 벼감록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안에서, 어미닭은 바깥에서 그 자리를 딱 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의 부리와 어미닭의 부리가 딱 만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의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예를 들면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우수해도 선생님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잘못된 것을 쪼아주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쪽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바르게 쪼고 있는데 선생님은 없는 데를 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 이 시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간단해. 정말 잘 됐어요. 저는 이런 시 보지를 못했어요. 네, 볼게요. 톡톡, 똑똑, 나가도 돼요? 그랬어요. 나가도 돼요. 그럼 대체적으로 바깥에서 두들잖아.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지. 나가도 돼요. 똑똑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방에서 애들이 거실에 놀고 있는데, 아버지야, 나가도 돼? 똑똑 두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볼게요. 방 안에서 놓고 하는 놈은 처음 봤다.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몇 자 되지도 않는데, 그럼 쉬운 아주 이보다 더 쉬운 언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 이거 완전 반전이. 완전히 이건 상황 전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9번 감상입니다. 캐치볼입니다. 캐치볼은 이제 그 공을 딱 던지면 이게 서로 이렇게 붙는 것 이제 딱 달라붙잖아요. 그 많이 해요, 초등학교 애들은. 예. 공을 던진다. 어디에도 닿지 않고 그만큼 나우 뒤는 멀어진다 했어. 못 받으면 공 멀어지죠. 내 뒤로 공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나우 뒤는 그만큼 깊어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해서 나무 키가 쑥쑥 자란다. 이 말은 왜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자 시인께서 아마 그 위에 이 말을 하기 위한 리드 시가 써져 있어요. 리드 행이 써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이 행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던진 공은 자꾸만 추상화된다. 추상화되죠. 저게 지금 어디로 갔지? 개울로 빠졌나? 담나무로 갔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뒤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시로 보면은 추상화돼. 그 다음에 자, 이 공이 새가 됐어요. 새들은 구체적으로 나가라 가다가 추상화됐어요. 새가 궤적이 분명히 나한테 왔는데 구체적으로 날아가다가 새가 추상화돼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생기지 않는 우리 속으로 자꾸만 공을 던진다.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 딱 보면은 속으로 던지는 거죠. 마음속으로 던졌던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상의 캐치볼을 한 것이죠. 저 공을 던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상상으로 이 시인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부분 감상입니다. 이 구절도 아주 좋아요. 입수거든요. 입수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입수. 지류를 밟았을 때 떠오르는 감정은 아직 발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지류를 밟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발을 떼면 난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이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완전히 먹먹해지거나 삶과 죽음은 기로에 있는데 무슨 감정이 지금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런 감정이 지금 너는 위험한 마음으로 바닥을 문지른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대체적으로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이런 경우래요. 그 물에 빠져 바로 쓰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깊이가 저보다 안 깊어요. 쓸 수 있는데 자꾸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뚫려고. 그래 물을 먹는 거죠. 물을 한 번, 두 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물에 딱 빠졌을 때 그냥 반드시 서 있었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험 결과도 많이 있고요. 바다에서 특히 사해 같은 데는 둥둥 떠 있잖아요. 소금기가 많으니까 부력이 높잖아요. 여기서도 바다에서도요. 가만히 있으면 뜬대요. 살을 험죽거리기 때문에 더 죽는다는 거예요. 심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입수는 지류를 밟았을 때 내가 아직 발을 안 뗐어요. 떼면 죽어요. 근데 여기는 너는 위험한 마음으로 바닥을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딱 해갖고 깊어? 안 깊어? 그렇잖아요. 해수욕장 가면은 자꾸 깊어지잖아요. 발을 한 발씩 한 발씩 내딛어 보는 거예요. 위험한 마음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돌아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계곡을 갈 때 물이 30cm만 돼도 못 넘어가요. 가지 마세요. 건너면 안 돼요. 그리고 계곡에서 잘못 뛰면 물에 이끼가 많이 껴서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떨어지면은 어디 부딪혀버려요. 그리고 물살이 엄청 세니까 이쪽 물에서 저로 가지 마시고요. 특히나 애들 데리고 가면은 물이 이렇게 보면 막잖아요. 근데 그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막상 들어가 보면. 그리고 계곡물은요, 위에도 차지만 아래를 더 차요. 그러면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계곡에서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 위험을 뻔알았어요. 결국 그 옛날에는 그랬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고기 잡는다고 툴만 갖고 다니면서 피라미드 잡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 빠져 죽을 뻔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쉽게 알았거든요. 근데 못 넘어갔어. 못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딱 떠늘러 가잖아요. 사람이 딱 그냥 떠늘러 가면 부딪혀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계곡에 갔을 때는 특히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그 익숙한 것과 낯설게 하기, 또 우리가 어떻게 파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생각을 어떻게 파격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꽃으로 웃는 소리 화이팅!